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로 맞대응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한미 방어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제력을 강화해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뒤 처음으로 단호한 대응의 실체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양국군이 지난 5일 동해안에서 한미미사일 연합 무력 시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의 현무2A와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이 동원되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사격 목표가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 적 지도부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참수작전도 불사하겠다는 한미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무2A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입니다. 에이테킴스는 탄두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있어 한 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에이테킴스 사거리도 300km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가 탄도미사일을 운영해서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현무2 계열의 탄도미사일은 관련 사항이 모두 비밀로 지정된 전략무기라며 지금까지 미국에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북한의 ICBM 도발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은 문 대통령이 미국에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미미사일 연합 무력 시위는 4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4일 오후 9시쯤 미국의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했고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화성 14형이 사실상 ICBM이라고 결론을 내린 뒤 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침착한 대응 조치를 승인할 것이라고 4일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침착한 대응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반도에 전략자산과 증원 전력을 투입하고 전방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현 전 합창전략기획부장은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 중인 항모는 니미츠함과 로널드 레이건함입니다. 니미츠함은 괌 인근 해역에 있으며 로널드 레이건함은 적도를 넘어 남하 중입니다. 김진영 전 전략기획부장은 항모가 괌에서부터 전속력으로 항해한다면 사흘 안에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미국은 먼저 무력 시위와 경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며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등 군사작전은 가장 나중에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ICBM 발사가 그간 미국이 강조해왔던 레드라인을 넘어섰거나 최소한 레드라인에 매우 근접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4일 오후 6시 20분께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더욱 강력한 조치로 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 지역, 세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을 대변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 정권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모든 국가는 핵무기 추구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우리는 자신과 동맹국을 수호하고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설 우리의 능력을 전방위로 전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만을 추구한다며 이러한 북한의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수호한다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틸러슨 장관 등의 성명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22시간 만에 나온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으로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예의주시하면서도 ICBM 개발 및 발사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도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초기 분석 결과로 볼 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미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독립기념일 휴일인 4일 오후 이례적으로 긴급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소집, 허버트 맥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틸러슨 장관의 성명은 외교안보장관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초기 군 당국 분석과는 달리 사실상 ICBM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절대 불용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ICBM 발사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즉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궁극적으로는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 본토를 겨냥하는 상황을 중대 위협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이 이번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는 행위,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모두 북한 정권을 방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전 세계적 행동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이전보다 한층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이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미의 단호한 입장과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 핵 협상은 없다고 선을 긋고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핵 협상 불가론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판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노골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5일 김정은이 전날 ICBM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어 마지막 최후 개선에 들어섰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 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적대시 정책 폐기, 제재 철회, 평화협정 체결 등이 없다면 핵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채널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최고 지도자의 입으로 직접 언급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정은은 또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눈여겨보았을 미국 놈들이 매우 불쾌해하였을 것이라며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며 호탕하게 웃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근원적 청산을 거론한 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는 한 핵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역으로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경우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대화와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제시하는 한미 입장과 배치됩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비핵화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통신은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올해 안에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줄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반드시 단행할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그 준비 사업을 진두에서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가 무력하다는 점을 과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성공적인 핵경제 병진 노선 수행을 강조해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매체들은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의 친필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한편 특별 중대 보도 형식으로 관련 뉴스를 시청하도록 주민들을 독려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이 화성 14형을 바라보시며 이 남자처럼 듬직하니 잘생겼다.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식 확인한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초강경 압박 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중국을 향해선 미중 교역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첫 ICBM 시험 도발로 미국의 심리적 레드라인을 넘어서자 역대 최고의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5일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라 긴급 소집이 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의 능력 중 하나는 상당한 군사력에 달려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이면서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개발 성공을 주장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핵 문제 해결에 키를 쥔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단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 개발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발상은 사실상 미중 무역 중단 불사선언과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미중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대상과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한 지난달 21일 양국의 외교 안보 대화 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기도 합니다. 자국 기업의 대북 거래 중단 합의에 대한 중국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자국 기업들과 북한 간 불법적인 거래를 손보지 않고 묵과한다면 미국과의 통상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연간 3,4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미국 시장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엄포로 해석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해 북한의 4.5차 핵실험 후 채택한 대북 제재인 2270호와 2321호에 이은 새로운 대북 결의를 조만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으로 향하는 석유 수출 금지 또는 축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만약 안보리에서 새로운 고강도 제재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독자 제재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의회와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중 압박 강화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날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성공 선언에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북한이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은 자칫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중단은 현실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전략이 더는 중국에 기대지 않고 독자 제재로 방향을 튼다면 환율 조작국 지정 등 전방위 무역 보복과 통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대화 재개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국제적 지지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일 베를린 퀘르버 재단에서 가진 연설에서 평화를 제도화해야 하고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 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무모하다고 지적하면서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고 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며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접촉과 대화 재개를 바라면서 추석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과 성묘를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접촉의 한 방법으로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월 4일 추석 기간 중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한반도 평화 구상으로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과 남북 대화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도 재개하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새 정부 한반도 평화 구상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례 없이 단호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은 5일 아침 주한미군과 함께 동해안에서 적 지휘부 타격을 상정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의 미사일 무력 시위로 대응한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미 미사일 무력 시위를 결정하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한미 최고 안보당국 간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확고부동한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한미 동맹을 이간하거나 한국과 미국의 인내력을 시험하려는 부질없는 도발을 멈추고 스스로를 위해 하루속히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북한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